안녕하십니까.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부동산입니다. 오늘은 뭐 투기를 조장하는 그런 방송하고 전혀 상관없으니까 사실 이 시장 자체가 실수요자 시장이기 때문에 투기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 방송은 늘 말씀드리지만 무주택자 특히 2030 세대를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평균 수명이 뭐 89에서 90 정도 이제 90 정도 되니까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30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년간 일을 합니다. 60에 이제 정년퇴직을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30년 동안 벌어놓은 돈을 이제 까먹고 이제 살게 되겠죠. 무엇하고 연결이 되냐면 노후 대비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노후 대비를 올해 겨우 한 거예요. 보통 30에서 60 요 사이에 노후 대비를 다 끝내놔야만 60에서부터 나중에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자본으로 이제 살게 되니까 천만 다행인 거죠. 저는 올해 노후 대비를 안 해놨으면 정말 폐지 주면서 살았겠죠. 그러니까 어떤 노후 대비가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31평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에 37평을 구했어요. 그죠? 이제 투자를 한 거죠. 전세 끼고 전세가 3억 5천이었나. 그래서 5억 정도 되는 37평 아파트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게 지금 7억 5천이 됐어요. 2억 5천이 오른 거죠. 그죠? 2억 5천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거죠. 저는 나중에 31평 3단지에서 이제 4단지로 이사를 오게 되겠죠. 3년 이내에 비조정 지역이었을 때 샀으니까 3년 이내 팔아야 되니까 한 2년 6개월, 2년 5개월 뒤에 이제 팔면 될 것 같습니다. 팔고 이제 이사 오면 되니까. 지금 7억 5천 선에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얼마까지 오를까요? 저는 뭐 천정부지로 올라서 나중에 13억, 14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제가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둘 중에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담보로 이제 평생 연금을 받아서 사는 거죠. 그러면 제가 37평 그걸 주택연금에 이제 가입하면 13억, 14억 되었을 때 저한테 매달 200만 원 넘게 이제 연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부부는 각자 국민연금 들어있으니까 그거하고 교보 생명에 들어둔 연금하고 또 매달 나오는 그 주택연금하고 합해서 이제 폐지 안 주어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또 32평을 무리를 해서 또 산 거예요. 영끌을 해서. 아파트 사는데 뭐 다들 영끌해서 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또 1억 5천 오른 거예요. 그러면 올해 제 자산 가치가 4억 정도가 오른 거죠. 그죠? 제가 직장 다니면서 4억을 1년 내에 번 적이 없어요. 벌 수도 없었을 뿐더러. 그러면 내 자산 가치가 4억이 증가했으니까 이 증가된 4억으로 이제 노후 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연금에 가입해서 들면 되니까. 자, 2030 세대가 지금 패닉 가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0대가 무려 40% 가까이 아파트를 전 세대에 비해서 이제 40%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10대도 막 이제 뛰어들기도 하고 20대도 막 뛰어들었습니다. 뭐 분양권 기다렸다가는 도저히 뭐 가점이 안 돼서 뭐 분양받을 여건이 안 되니까 그냥 지르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8, 90%가 그냥 생각만 하다가 마는 거예요. 이러다 이생진망이라고 하던데 이번 생에 집사기는 다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월급 타서는 월급을 모아서는 집을 살 수 없어요. 맞아요. 내가 연봉이 몇 억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몇 억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보통 뭐 3천, 4천 이 정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연봉 3천, 4천으로는 생활비 쓰기 빠듯해요. 내가 더군다나 가장이다. 그럼 가정 생계를 위해서 다 쓰고 한 푼도 안 남아요. 저축을 해서 집을 사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리를 해서라도 뭐 신용대출
9,900 나오잖아요. 그냥 9,900하고 지금 전세 사는 게 있다면 그 전세를 월세로 돌리고 사면 좋은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그건 두고 이제 엄마 아빠 찬스를 쓰는 거에 5천 정도 무상증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뭐 1억 5천 정도 마련을 해서 아파트 사두는 거예요. 전세 끼고 내가 전세 3억 5천에 들어있는 집을 5억짜리 이제 집을 산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1억 5천 신용대출하고 엄마 찬스를 써서 1억 5천 이제 투자를 해서 3억 5천 전세 낀 5억짜리 물건을 사두면 3억 5천 전세에 대한 이자를 냅니까? 한 푼도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괜찮은 절호의 찬스인 거죠. 20대에 내가 70만 원 이상 월 수익이 된다면 세대 분리해서 이제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20대 내 직장인이고 70만 원 이상 번다면 알바해도 상관없어. 알바해서 어쨌든 70만 원 이상 징빙소득을 낼 수 있으면 저는 아파트 투자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들어와서 살 수는 없어요. 뭐 전세 끼고 사면 대출이 안 되니까. 그럼 지금 5억짜리 집을 1억 5천 투자해서 무리를 해서 샀잖아요. 나 이제 이자만 내면 되는 거니까 1억 정도에 대한 이자만 내면 되니까 요즘 이율이 엄청 싸잖아요. 그죠? 3% 정도 되나? 어쨌든 그러면 내가 1억 5천을 저금해 놓는 것보다 죄송합니다. 또 전화가 와서 1억 5천 정도 저금을 하면 2% 정도 근데 2% 정도 이자가 나온다고 해도 실지 인플레이션 현상에 의해서 빵원인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많은 이자를 받는다고 해도 나의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거예요. 화폐가치 하락으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금해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60%가 예금 적금을 선호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아파트에 투자해 놓으세요. 아파트가 어디 달아납니까? 바퀴가 달린 것도 아니고. 그래 놨다가 한 3, 4년 뒤에 이제 계약갱신 청구까지 다 끝나면 그때 가서 어떻게 들어오느냐고요? 내가 지금 모아둔 그때까지 뭐 4, 5년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돈하고 이제 조정적이 그때 가면 풀리겠지만 안 풀린다 하더라도 50% 대출을 내는 거예요. 그럼 2억 5천 대출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나 올라 있겠습니까? 창릉 3기 입주 때까지 오를 텐데 그럼 뭐 6, 7년은 올라 있겠죠. 그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올해 37평이 2억 5천이 올랐잖아요. 2억 5천은 어디 가서 땅 파 보세요. 2억 5천을 장만할 수 있는지. 저는 지금 50대 간신히 노후 대비를 한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저한테는 없었어요. 조금 더 빚은 빚내서 집 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저처럼 얘기하면 좀 부정적으로 봐요. 투기 조장한다고. 이건 투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소득을 마련하는 거예요. 자, 내가 직장 다니면서 2억 5천 벌 수 있습니까? 못 벌잖아요. 근데 아파트는 열일해서 내가 자거나 여행 가거나 정말 열일해서 2억 5천을 나한테 벌어다 준 거예요. 왜 이렇게 격한 감정으로 말씀드리냐면 제가 아무리 집을 사라고 해도 안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45%가 지금 무주택자인 거예요. 서울 경기권에. 내가 지금 가장이다? 그럼 언제까지 계속 전세 난민으로 떠돌이 삶을 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라도 지금 전세 끼고 사두면 내가 몇 년 뒤에 언젠가 들어와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까지 내 자산 가치가 얼마나 많이 올라 있게 떨어질 수도 있다?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까지 2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IMF하고 리먼 사태 때. 사람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5대5라고 생각하는데 95대5예요. 오르는 게 95%고 내리는 게 5%예요. 그 5%가 IMF하고 리먼 사태 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무주택자라면 월세 산다면 무리를 해서라도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해서라도 신용대출을 받아서라도 엄마 찬스를 이용해서라도 사라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그 20대 얘기했잖아요. 실 소득이 뭐 월급이 150개 안 되는데 무리를 해서 엄마 찬스를 써서 4,500 갭 투자를 해서 32평 샀는데 지금 1억 5천 자산이 생겼다고. 그 친구가 1억 5천 만들려면 20년은 걸릴 거예요.
시 소득액이 150만 원밖에 안 되니까 20년이 뭐야? 20년 해도 32평 아파트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열심히 일해서 근로소득 진짜 열심히 잘 모아서 한 달에 50만 원씩 모아서 그러니까 몇 년 뒤에는 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그때도 담보대출이 필요하겠죠. 그때 가면 아마 조정지역이 풀리지 않을까? 그럼 70% 내주면 돼. 70%. 지금 6억이면 6, 7, 그 정도 내주겠죠. 4억 2천 정도 내주겠죠. 그러면 4억 2천 대출 받으면 6억짜리 그게 얼마가 돼 있을까요? 들어와서 이제 살게 되면 엄청 많이 오르겠죠. 요즘 소개팅 나가면 아파트가 있냐라고 아파트가 있으면 일단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 빨리 장만하십시오. 이왕이면 큰 평수로 이왕이면 비싼 아파트로 투자해 놓으시면 그게 나보다 더 많이 벌어요. 아까 내 뉴스 봤는데 자본소득 즉 아파트가 열일해서 번 돈하고 근로소득하고 뭐 갭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파트가 번 게 야근까지 해가면서 진짜 쎄빠지게 가서 근로소득한 것보다 수도권은 30평대는 아파트가 올등이 더 많이 벌었어요. 올해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내가 아파트보다도 못한 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돈 번 액수로 치면 아파트가 나보다 더 많이 벌었으니까 아파트가 돈 그렇게 많이 벌 때 난 뭐 한 거예요? 그냥 야근하면서 정말 힘들게 열받아가면서 상사 눈치 보면서 그렇게 열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근로소득보다 아파트가 번 돈이 더 많으니까 이건 진짜 열받는 일 아닙니까? 오늘 12월 4일 금요일입니다. 열받으라고 이 동영상 찍은 게 아니라 한시라도 빨리 무주택자라면 월세 산다면 아파트에 무리를 해서라도 엄마 찬스를 써서라도 아파트를 샀으면 하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익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이 빨리 그 우라병에서 아파트 없는 사람 지금 뭐 화병 일부 직전이에요. 자 이제 교통사고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내가 몸을 좀 다쳤어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하필 왜 나한테 접촉사고가 일어나서 팔 부러졌냐고 하소연만 하고 있을 거냐는 거예요. 빨리 가서 치료를 받아야겠죠. 그죠? 빨리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급선무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아파트 사는 게 오늘 저녁에 가서 사는 게 12월 4일이니까 12월 5일 내일 근무하는 날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6건이나 했어요. 이 작은 사무실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했는지 아시겠죠. 그죠? 지난 토요일에 6건의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한성 부동산 이름으로. 어쨌든 아파트를 빨리 장만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높아심에서 저는 50대 후반에 노후 대비를 끝냈습니다. 여러분도 노후 대비를 20대, 30대에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 거래 1등 한성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